CET1 비율뿐만 아니라 시가총액도 KB가 가장 큽니다. 45조 원 정도고 CET1 비율이 탄탄한 금융지주일수록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고요? 네, KB금융이 이익잉여금 규모를 키워서 CET1 비율을 높였다면 우리금융은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서 CET1 비율을 개선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충이입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가 새 국면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은행주에 대해 최필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부 최필우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이 논의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배당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에도 관심을 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은행주에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지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CET1 비율입니다. 즉 보통주 자본 비율인데요. 오늘은 CET1 비율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4대 금융지주의 CET1 비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ET1 비율, 이제 생소한 용어인데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CET1 비율은 Common Equity Tier 1의 약자입니다.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눠서 CET1 비율을 구하는데요.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 정도를 반영해서 다시 산출한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담보가 있는 대출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고 담보가 없는 대출은 위험이 높겠죠. 이렇게 자산별로 다른 가중치를 반영해서 위험 가중 자산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CET1 비율이 높다는 건 위험도에 비해 자본이 많다는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은행 자본 적정성 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BIS 기준으로 총 자본 비율, 기본 자본 비율, 그리고 보통주 자본 비율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일명 CET1은 보통주를 발행해 납입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은행지주가 벌어서 적립한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우선주 자본과 신종자본증권 등을 포함해서 산출하는 게 기본 자본 비율, 일명 티어 1이고요. 후순위 채무와 보완 자본 등을 더해서 산정되는 BIS 비율이라 불리는 총 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T1은 가장 순수한 자본력 지표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나 유상증자로 쌓은 은행의 진짜 순정 자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올리기가 힘들고요. 영구채나 후순위채를 아무리 찍어도 이 비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CET1 비율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규제 기준이 있는데요. 최소 기준은 4.5%예요. 여기에 자본보전 완충 자본 2.5%, 경기대응 완충 자본 1%, 시스템상 중요은행 1%, 앞으로 스트레스 완충 자본 1%가 추가되면 10% 이상은 돼야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국내 주요 은행 지주는 다 이 기준을 훨씬 넘었겠죠? 네, 맞습니다. 우량 금융지주는 대부분 13에서 14% 구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고요. 이젠 글로벌 은행하고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CET1 비율이 약간 좀 자본 적정성, 건전성 기준으로 적용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주주환원 기준으로 또 쓰인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엔 금융당국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주 자본을 쌓고 CET1 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는데요. 이제는 일정 수준을 넘긴 자본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CET1 비율이 은행주 투자 핵심 키워드가 된 거죠.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나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결정적인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상장 금융지주들이 CET1 비율 목표치를 정하고 초과분을 주주 환원에 쓰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예컨대 KB금융의 CET1 비율 관리 목표가 13%라고 하면 13%를 초과한 자본은 전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쓰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14%가 나오면 그중 이제 1%는 이제 자사주나 배당으로 쓴다는 거군요. 네, 방침을 그렇게 밝히고 1%가량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금융지주들, 특히 중요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는 CET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KB금융지주가 13.83%, 신한금융지주가 13.56%, 하나금융지주가 13.3%, 우리금융지주가 12.92%입니다. 이 중에서도 또 KB가 또 1위네요. 네, KB가 1위고요. CET1 비율뿐만 아니라 시가총액도 KB가 가장 큽니다. 45조 원 정도고
이어서 신한이 36조 원, 하나가 24조 원, 우리가 19조 원입니다. CET1 비율이 탄탄한 금융지주일수록 시가총액을 크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KB금융이 CET1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가 있나요? 우선 KB국민은행의 존재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전신이 주택은행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국내 금융시장에서 KB국민은행이 이자의 이익을 올리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꼽을 수 있어요. KB증권이나 KB손해보험 같은 비은행 계열사 이익 기여도가 40%를 넘습니다. 주담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이제 비은행이 이제 균형 있게 맞춰졌다. 이게 이제 KB의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은행과 비은행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잉여금을 쌓았고요. 보통주 자본이 축적되면서 CET1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에 우리 금융이 빠르게 따라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해 4분기 12.13%였던 CET1 비율이 올해 3분기에는 12.92%까지 올랐습니다. 되게 빠르네요. 거의 1%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네, 맞아요. 80bp 가까이 상승했고요. KB금융이 이익잉여금 규모를 키워서 CET1 비율을 높였다면 우리금융은 위험 가중 자산을 줄여서 CET1 비율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CET1 비율을 이게 예전만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 때문이에요. 생산적 금융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첨단 기업과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라는 방침입니다. 아무래도 첨단 기업이라면 벤처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면 이제 재무 구조가 약간 좀 대기업보다 허약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말은 위험 가중치가 높다는 뜻이겠네요. 이게 CET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말씀드린 대로 CET1 비율이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잖아요. 생산적 금융이 시행되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 가중 자산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이 내년에 15%에서 20%로 높아지고요. 이게 주담대를 보수적으로 늘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담대 대신 확대해야 하는 기업대출은 위험 가중치가 더 높습니다. 국내 은행권의 기업대출 위험 가중치는 평균 43%예요. 주담대 하한보다 2배 높은 거죠. 이렇게 위험 가중 자산이 커지면 CET1 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이제 리스크 수준이 커지면 비율도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수익성 관리에 공을 들이겠다고 합니다. 위험 가중 자산이 커지는 것에 대응해서 더 효율적으로 자본을 쌓겠다는 겁니다. 은행주에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CET 비율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금융위기 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 건정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CET1 비율이 너무 높지도 않은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너무 높아도 뭔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자본을 성장에 쓰지도 않고 주주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비효율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당률뿐만 아니라 이제 CET1 비율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코스피 4000 시대 은행주는 여전히 유효할지 앞으로 방향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필우 기자 오늘 유익한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